네, 안녕하세요. 쓰리빅스의 김광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저희 쓰리빅스에서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내 미생물과 이제 정밀 시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로는 저희가 이제 5분간의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밀 시기와 빅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와 장내 미생물,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와 정밀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향을 먼저 보시면 간략하게 세계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및 영양 관리,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및 시기 심리 등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이런 면역 치료 등 다양한 논문에 다양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시기들이 다양하게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밀 시기나 정밀 역량에 맞춰서 세계적인 시장에서 약 8조에서 2025년에는 5년간 약 2배 이상의 이러한 시장 마켓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자체도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도 이제 이러한 수치들을 보셨다시피 이제 현재적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한 정제성 그리고 중요성들이 크게 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미래 융합 서비스에서 그 기술개발센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시면 개인 식습관이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같이 만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형 대사질환인 이런 주치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처럼 정밀 시기와 빅데이터는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정밀 시기와 장내 미생물인데, 최근에 이러한 시기와 장내 미생물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다양한 시기와 이 장내 미생물을 우리 몸속에 다양한 질병과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체나 전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 중에서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러한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미생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사용함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큐레이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이제 이러한 두 가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내 미생물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들을 사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러한 어드밴스 분석을 진행하면 뒤쪽에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힙맵이나 이러한 그룹 간의 분석,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개인적인 펑셔널 프리딕션이나 아니면 메타볼리즘 등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탬프 어널리시스 통해서 각 그룹 간의 마커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각각에 대한 그룹 간의 비교나 개인 간의 이제 진 펑션이나 여러 가지 비교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 간의 맞춤형 정밀 시기와 장내 미생물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제 그 장내 미생물을 6개월 전후 운동 전후로 비교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유해균, 유익균, 기해균, 공생균들이 있는데, 이러한 균들에 대한 비교 차이를 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큰 차이를 주는지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익균과 유해균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인 우리가 필요한 정밀 시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대해서 건강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분석들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국내에도 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정밀 시기와 이제 장내 미생물 분석, 그리고 식단 개선, 그리고 식단 추천까지 많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빅데이터와 정밀 시기의 중요성인데,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추후에는 이런 식단이나 생활 식습관, 그다음 질병, 유전자,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이제 통합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에 활용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이제 큐레이션에 통합을 한다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식이나 생활 식습관, 유전자, 질병 등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에 녹여서 이제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하나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뭐 다양한 필터링 검색이나 네트워크 분석이나 아니면 각 이제 NCBI에 있는 이런 다양한 논문,
그다음에 트라이얼 정보까지 다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장내 미생물, 개인적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완료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좀 그 활발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녹여서 그 휴먼의 이제 음식이나 이러한 진 정보, 디지즈를 같이 전문가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연관관계를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규명을 한 후에 보시면 이제 특정 유산균이나 아니면 프리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검사나 이제 활용 기관을 통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식품 선도기업 주식회사 디이프에서 온 심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도 개인 맞춤형 식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추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 식품 추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추천을 하려고 하면은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먹고 있는 식품에 어떤 성분들이 있고 메타볼라이트가 있고 그 메타볼라이트들이 어떤 질병과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질병의 어떤 유전자들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커다란 식품 바이오 복잡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연화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공개되어져 있는 펀메드와 같이 공개되어져 있는 문헌 정보로부터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IoT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정은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처럼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성을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디자인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것들도 필요한데요. 저는 단연간의 개발한 기술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서 사용자의 PHR 정보, 그리고 라이프로그 정보,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들, 생활 목표들, 그리고 대사 성분들과 식품에 대한 정보들을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즉시 나에게 필요한 식단들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이푸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푸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DNA 정보와 건강검진 정보, 그 다음에 활동 데이터들이나 문제 정보, 식단 일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식품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나오는 각각의 질병들의 상대적인 위험도 정보들, 그리고 PHR 정보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식품을 이렇게 적시에 맞는 식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쌓일수록 변화하는 나의 상태에 맞는 식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식품들마다 어떤 식품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어떤 식품들은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요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나에 대한 영양 정보들을 이제 비대면 환경 온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고 또 추천받을 수 있는 비대면 영양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도 플랫폼화 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추천이 되는 식품들을 이제 실제 구매 제품들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선식품들의 유통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파악을 하면서 유통 기업들과도 이제 협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퍼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AR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식품을 갖다 대면은 이제 이 식품을 바로 인식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이프는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분류를 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줄 수 있는 생물정보학이라는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한 회사인데요.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은 약 10년 정도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식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컨텐츠들과 기술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체들에서 구인 광고를 낼 때 경험이 많은 신입 사원들을 뽑는다고 원한다고들 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식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나 PHR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업체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맞는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식품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 컨설팅 사업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한 8명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쉽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직 좀 힘에 버틸 때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제 많은 회사들과의 협업이라든지 또 채용 같은 것들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마플의 공동대표 김현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지영 교수님하고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면역식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양식인 장어구이인데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보양식이 누군가에겐 독이 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콩팥병 환자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갖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식사가 어려운지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영양 구조가 상이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개인이 알고 맞춰서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 식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안에 얼마만큼의 영양 성분이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서 또다시 막막함에 봉착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믿고 먹기 어렵다는 두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시는 방법은 바로 직접 해서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이때까지 해왔던 조리 방법에서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런 까다로운 조리 방법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식사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점들은 비단 콩팥병 환자분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양한 질병을 갖고 계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병 혹은 뇌질환 아니면 당뇨와 같은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시고 식사법을 조절해야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두렵고 맛없는 괴로운 대상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것을 좀 더 쉽고 안심하고 그리고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식사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건강 데이터 기반의 환자 상태별 맞춤형 식사요법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맛시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저희 웹에 접속하셔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질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는 1차적으로 상태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 맞게 어떤 것을 드실 수 있고 없는지 영양 성분 구조를 파악하고 종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결과값에 따라서 섭취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한 500여 가지의 맛있는 식단을 매칭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칭된 식단은 정기구독 모델로서 매달 받아보시거나 혹은 냉동도시락, 밀키트, 레토르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받아보시면서 섭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섭취하면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임상영양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영양 코칭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이후에도 병원에서 제공받거나 아니면 건강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강 리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추이를 살펴보실 수 있고, 저희가 행동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행동 유도 서비스를 가미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식사가 중심이 된 그런 헬스케어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섭취하시면서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이 다시 한번 식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재반영될 때 정말 식사요법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의 지금 환자식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식사요법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로 성장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추후에는 다양한 곳과 협력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는 그날까지 맛있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샐러드 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건강한 삶의 방식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과 배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 구조를 집중해서 좀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에 있는 유통 체계가 높은 마진과 또 이제 온라인 전환되면서 굉장히 큰 코스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만드신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적인 이제 거점 배송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확장성들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코스팟이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포코스팟은 지금 배송 보시면 다 1대1로 배송되는 모델이지만 저희는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공간을 거점을 만들고 여길로 이제 서비스들과 상품들을 제공하는 모델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샐러드 배송지였다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모이고 이것들을 오프라인 연결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개의 포코스팟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1200개 넘는 거점들을 도심에 만들어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회사 중심으로 이런 니즈들이 모였다가 최근에는 편의점 같은 곳들이 하나의 거점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샐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배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상품은 현재는 샐러드이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러한 건강 편의식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정기 배송 서비스를 베이스로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들과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대체고기 국내외 대체고기 회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앞전에 발표했던 이제 입맛풀과 같은 환자식들도 저희가 서비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품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배민이나 그런 배송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성수동에 CK를 만들어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다 이런 것들이 뭐 큰 대형마트나 아니면 매장 형태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코스팟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드랍시핑처럼 내려놓고 이제 고객들이 픽업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미들마일 배송이지만 고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픽업할 장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되고 여기에서 효율성들이 계속 증가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00개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모델들이 가능한 이유는 보통 배송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기사님 한 번 갈 때 사실 뭐 3개에서 5개 이상의 주문들을 가지고 배송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배송비의 이제 n분의 1로 가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포코스팟이 여는 거에 대한 베네피트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안정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장을 보시면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고객으로서도 큰 대형마트나 이제 편의점에 판매되는 샐러드를 예시로 들면 굉장히 원가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도 피해를 보게 되고 고객도 피해를 보는 구조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샐러드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는 만약에 퀄리티를 굉장히 샐러드 전문점 수준에 만들 수 있고 이 접점을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큰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처음 시작했었을 때 샐러드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컬리 1등 키워드가 샐러드였었고 지금 추측하기로는 이제 한 1조 정도의 샐러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이 저희가 잘 아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두 개 합친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온라인 베이스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보게 되었고요. 글로벌리도 간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영국,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드리븐하는 아이템이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영양 채식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샐러드와 이런 샌드위치들이 베이스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도 이런 큰 기회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는 이제 미국의 스윗그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1조 밸류 가치로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샐러드가 아니면 야채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도 맞고 이런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국내외로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만든 서비스가 여기 보시는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이고요. 매장을 확장하는 모델이 아니고 이제 이런 회사에 이제 이런 렉을 가져다 놓고 거점 배송하는 형태로 1,700억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이 아직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과 배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가격에 대한 베이스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여기 많은 그 회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서비스들을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베이스로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나 회사들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샐러드였지만 단순히 샐러드로만 끝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브랜드와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좀 라이트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유형과 무형의 컨텐츠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플라이휠이 돌면서 저희가 더 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오늘 메인인 이제 뭐 맞춤 식단, 면역 식단 같은 서비스들을 특정한 고객들에게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언제든지 감사하게 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구손손반 홍은찬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 9평짜리 가게부터 시작해서 2018년 법인사업자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식업 사업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팀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금호동의 배달 매장, 그 다음에 연희동의 공장, 그 다음에 경북 문경에는 라마다 호텔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찬 가게는 확정 이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반찬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고객들이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의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저염도 케어푸드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염도는 0.2에서 0.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밀키트, 임산부,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채식주의자, 베지터리언 관련된 밀키트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런 케어푸드형 식재료 및 식단 구성 HMR 밀키트 제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세 가지 방법으로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구손손반의 평균 염도는 0.2에서 0.6% 사이고요. 양념장과 천연 조미료 그리고 식재료 비율까지 맞춰가지고 맛이 일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평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청년사관학교를 관련해가지고 천연조미료 특허를 이용해서 비건 떡볶이를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천연조미료와 아연 이온수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서 건강식 밀키트를 방송 매체에 노출시켜서 방송 활동을 통해서 기업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팅 컴퍼니 관련해서 다양한 방송 활동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요. 용문 천년시장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 식재료를 직거래로 받아서 식자재 가격이 다른 타사보다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해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선별하여서 다양한 사업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면서 건강식 밀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만든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성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 디보션 푸드 대표이사 박형수입니다. 전 세계 소고기 시장은 3,500조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매년 3.1%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며 이 세상 모든 교통수단이 내뿜는 메탄가스보다 4배 많은 10억 톤의 메탄가스가 배출됩니다. 또한 연간 50억 톤의 축산 배설물은 토지오염 및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대체육 회사들은 손정희, 빌 게이츠 등 투자자들에게 3,5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대체육 시장은 매년 7.7% 성장하여 2030년 63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대체육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GMO 원료와 GMO 원자재와 GMO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점. 두 번째, WHO에서 문제가 되는 화학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다량의 화학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화학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 소디움 4배 이상 많은 소디움이 들어간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소비자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보션 푸드는 분자요리 전문가, 식품공학 전문가, 화학자 등이 모여서 소비자 건강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대체육 디보션 미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 소개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GMO 프리의 제품이고요. 실제 소고기보다 더 많은 프로틴을 함량한 제품이며 100% 식품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0% 콜레스테롤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저희 제품은 지방을 실제 고기처럼 응고해서 혼합했기 때문에 실제 고기처럼 마블링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가열하였을 때 붉은색에서 회색으로 회갈변되는 현상, 그리고 육즙과 기름이 흐르는 것까지도 재현해낸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고기의 물성과 향, 맛, 영양소를 실제 고기와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압축 방사법과 자사의 플레이버 바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고기와 저희 제품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두 가지 모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기와 흡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6가지의 파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고기와 완전히 흡사한 제품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체육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가짜 고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콩고기라든지 다른 제품들을 섭취하는데 아직까지 콩고기 제품들은 굉장히 낮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소비자들이 저희가 설정된 이제 제품을 이제 바로 섭취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식품 시장부터 시작을 하여 레트로트 식품 그리고 HMR 식품 시장으로 발전을 시킨 후에 저희 자사의 B2C 제품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자체 생산 공장을 준공하게 되고 2024년까지 매출 7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카카오, 삼성,
그리고 퀀텀 벤처스에게 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제품 판매를 시작을 하며 B2B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들이 B2C 제품에 어떤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저희도 B2C 제품을 내고요. 2022년 시리즈 B 투자로 저희는 확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국내와 유럽 지역의 대체육 시장을 확대하는 회사로 거듭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고기와 흡사한 이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과학 전문가, 분자요리 전문가, 식품공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대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기보다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며 추후에는 거기에 원하는 영양소를 넣어서 면역 기능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분들하고 좀 다르게 시니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라이프샐러드의 대표 류왕보입니다. 시간 좀 잘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데모데이용 자료여서 오늘 주제에 맞는 좀 깨알 같은 좋은 장표들이 많은데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발표 중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맞춤 이제 정밀 영양 공급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어떤 식사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많이 설명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간편 케어 푸드를 통한 그 해결을 지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연령대에 상관없는 굉장히 세밀화된 핀포인트 솔루션을 공급할 걸 제안하는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주로 이 시니어 코호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50대 이상이 2천만 명으로 인구의 40%를 점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아픕니다. 만성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고혈압 이렇게 최근에 5개월 전에 당뇨가 좀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연간 한 60조 정도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아까 설명 중에도 뭐 비헤이비어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원인 대부분이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식사 습관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식사 안에서 사실 올바른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니어일수록 굉장히 잘 먹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만성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이나 뭐 장기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이제 식사 해결의 방법들인 집밥이 굉장히 불편하죠. 또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 거의 대부분이 위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설명이 되었지만 요즘 많이 제공되는 어떤 기능적 도시락 서비스가 좋긴 합니다만 뭐 영양 제한이나 이런 나트륨 제한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일상적으로 먹기에 좀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좀 더 간편하고 저렴하고 좀 맛있고 또 케어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IT나 이런 부분 데이터 부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명확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간편 케어 푸드 형태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기존의 집밥이나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병행할 때 굉장히 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데이터 관련돼서 라이프샐러드의 특징은 우리 이제 농산물,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성 지표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규명해서 사실 유튜브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좋은데 몸에 좋은데 적당히 먹어라, 지나치면 해롭다 이 수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는 블라인드 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식품을 매칭시키지 못하고 있죠. 저희는 우리 천연물 소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의 정확한 기능성 지표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각 개인별로 아니면 질환별로 정량으로 정확한 공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자체 농업을 통해서 원물 생산을 통제하고 원료를 소재화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마땅한 영양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아파서 죽기보다 굶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시니어들, 만성 질환자들이 당장 그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뇨나 신장병이나 암 환자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을 정부 연구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잘 해오고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약 한 10여 가지 정도의 제품을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시장은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하루에 3끼, 1년 365일 하면 약 한 1000끼 정도의 식사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지만 많은 시니어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의 이러한 케어푸드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관련된 저희가 이제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제공을 구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시니어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의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환자식이나 임상영양학 그리고 뭐 대사체 농업, 스마트팜 이러한 부분, IT 이런 부분들에서 약 30여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이런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니어 코호트에서 시니어 테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건강 문제, 웰니스 문제를 이제 김재영 교수님도 여기에 참여하시고 계신데 함께 고민하는 학계, 뭐 스타트업 많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활동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는 대학병원, 학교, 그 다음에 건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더 클래식 500 우리나라 최고의 시니어 타운과 연계해서 좀 더 근거가 있는 근거 기반의 이러한 그 맞춤형 영양식 솔루션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